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일단은 이제 항고장을 기한 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이제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을 해야 되고, 이 기간이 이제 지나면 항고 자체를 아예 못 합니다. 30일이 지나면 이제 소송도 못 합니다. 군 징계 처분은 이제 소송을 하려면 무조건 항고부터 거쳐야 되는데, 항고를 못하니 이제 소송도 못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군기일병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군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너무 세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징계 처분에 불복을 해서 상급기관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절차가 항고입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항고는 병사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병사 징계 항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병사에 대한 징계 종류는 이제 제일 센 강등부터 해가지고 이제 군기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견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징계 받은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 당연히 항고를 하셔야 될 거고, 강등 군기교육이 나온 경우에는 항고를 이제 한 번쯤 고려하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강등 징계는 이제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서 병장 전역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평생 남긴 남는 거예요. 별로 뭐 신경을 안 쓰신다고 하면 상관이 없긴 한데, 병적 증명서나 뭐 주민등록 초본의 병역사항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병장 전역이 아니라 상병 전역으로 이제 표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병사의 경우 이제 전역한 이후에는 원래는 이제 징계 처분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전역을 이제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강등은 평생 남는 거다 보니까 취소를 구할 권리 보호 이익이 있다고 해서 각하를 하지 않고 그래서 취소 인용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기 교육의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영창이 이제 군기 교육으로 바뀐 건데요. 군기 교육대에 가 있는 일수만큼 전역이 늦어지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항고해서 감봉을 낮추면 군기 교육을 이제 안 갈 뿐만 아니라 원래 전역 예정일에 전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적어도 며칠이라도 깎으면 그만큼 군 전역일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항고를 이제 고려해 봐야겠죠. 항고를 했다가 더 세게 처벌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악이 그냥 항고 기각이에요. 군기교육 5일 받았는데 항고했다가 군기교육 15일 되고, 이런 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밑져야 본전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항고했다가 괜히 뭐 간부들한테 찍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그 간부가 징계받습니다. 또 항고하면 이제 징계가 감경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이제 얼마나 되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항고를 안 하고 포기하면 가능성은 0이죠. 항고를 하면 적어도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을 이제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고심사위원회는 이제 상급부대, 특히 이제 사단이나 사령부급 이상의 상급부대에서 하기 때문에 소속대 간부들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속대에 찍혀가지고 또는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그런 이유로 이제 좀 세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항고에서 깎일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죠. 다른 사건들과 이제 형평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항고인은 아무래도 여러 예하부대에서 한 징계 항고가 이제 모이다 보니까 형평을 또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항고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일단은 이제 항고장을 기한 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이제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을 해야 되고, 이 기간이 이제 지나면 항고 자체를 아예 못 합니다. 30일이 지나면 이제 소송도 못 합니다. 군 징계 처분은 이제 소송을 하려면 무조건 항고부터 거쳐야 되는데, 항고를 못하니 이제 소송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고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항고서에다가 징계 처분서 사본만 일단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뭐 반성문이든 탄원서든 이런 것도 항고할 때 바로 첨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항고위원회 하기 전에 그때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항고위원회 할 때 그날 들고 가서 제출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항고 이유도 처음 항고할 때 자세하게 다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항고서에는 핵심만 몇 줄 쓰고 나중에 이제 항고위원회 전까지 항고 이유서로 이제 추가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고를 하실 거라면 빨리 항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원심 징계대로 받고 싶으면 취하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항고서 제출한 다음에 며칠 있다가 항고위원회를 또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항고위원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요. 사건이 좀 너무 많이 쌓여있거나 뭐 긴급한 경우에는 한 달에 뭐 2번 정도 할 거고요. 방금 이제 긴급한 경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전역이 임박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항고위 자체가 좀 빨리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항고위를 준비할 시간 자체가 촉박해서 항고를 할 거면 최대한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항고위 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항고서 제출을 하시자마자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원심 징계 기록부터 받아야 됩니다. 어떤 증거들로 해서 왜 징계가 그렇게 나왔는지를 좀 검토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해서 보완을 해야 원래 징계가 이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징계 기록을 확인을 해야 혹시라도 절차 위반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항고 위에는 뭐라도 추가 자료들을 이제 제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 대상 사실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다투거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원심 징계위에서는 이제 검토가 되지 않았던 그런 반대 증거들, 설득력 있는 객관적 증거들을 이제 제출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원심 징계가 너무 세가지고 이제 강경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선처를 함에 있어서 이제 고려가 될 만한 자료들,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해야겠죠. 항고위원회에서 결과를 바꾸려면 항고위원들한테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자료와 이유에 비춰볼 때 원심징계위원회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야 먹힐 거고요. 항고위원회에 출석했을 때 진술 태도, 자세, 진술 내용 이건 또 아주 중요합니다. 항고위원회에 출석했을 때 앞에 있는 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직접 얼굴 보면서 이야기 듣고 결정을 한다는 건데 내 말이 이제 믿을 수 있고 절실하다는 걸 잘 어필을 해야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들을 이제 제시하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거고요. 인정하고 이제 선처를 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어필해야 될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얘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징계를 좀 너무 세게 하긴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항고위원들이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런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징계는 받을만 했네. 이런 생각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징계를 받은 경우에 이제 병사라도 항고는 할 수 있고 항고를 통해 그 결과를 바꿀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 많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군사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요. 징계받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